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검찰이 오늘 4번째 출장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9명의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영하, 최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7명을 전원 해임했다고 합니다. 이성 기자. 네. 왜 해임한 거죠, 갑자기?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었는데, 검찰 특수본이 어제 오후 이제 늦게 이걸 갖다 밝혀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제 해임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근데 알고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하루 전인 8일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서 아마 이제 그걸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확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구속되고 하는 여러 가지 길목마다 변호인단의 어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변호인단들이 또 좀 잘못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 와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인들도 황당한 모양이에요. 7명. 해임된 변호사들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면서요? 네, 자기네들이 이거 나중에 이럴 줄 알아서 왜 우리를 갖다 선임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11일, 내일 정도에는 이제 사임계를 내려고 했는데, 이게 사임하는 거하고 해임하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다, 험제 때부터 이렇게 선임된 변호사들인데 아주 황당하다는 거죠, 이 상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진영 전 장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지 마음대로 그만둬? 우리가 잘라야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슷한 경우네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변호사 해임할 때 말이죠. 변호사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변호사인한테 직접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그만두는 게 사임이 있고 해임이 있습니다. 사임은 이제 스스로 사임계를 내는 것이고 해임은 속된 말로 이제 잘리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임계를 냅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다른 변호사 하는 사람 자르고 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다 있거든요. 사임한 경우가 많아요? 해임된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는? 저는 별로 잘린 적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있긴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변호사 그렇습니다. 제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변호사 자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임을 없고 사임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번에 그럼 그만하고 내가 변호사 교체하겠다. 이렇게 기존 변호사 얘기를 잘해가지고 기존 변호사가 스스로 사임계를 내지 나 죽어도 그만 못 두겠는데요. 그리고 버티다가 의뢰인이 해임계를 턱 내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변호인단 사이에서 이렇게 소통이 원활했으면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변호인단을 교체하겠으니 다른 변호사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 그 변호인 다 사임계 냅니다. 거기서 버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임계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설왕설래 이야기를 좀 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호인단의 불협화음.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는 당사자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구속까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단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일단 외곽에서는 특히 이제 법을 다루시는 분들도 만약에 불만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유영하 변호사를 질타할 텐데 오히려 가장 외부 시선으로 봤을 적에 이상하다 싶을 만큼 유영하 변호사만 딱 남기고 2명 남겼지만 나머지를 일괄적으로 저렇게 경질해버리는 듯한 저런 모습까지 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의 일관성 하나만 정말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찰 조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거나 그런 적 없었잖아요. 나는 엮였다. 나도 이제 피해자다. 이런 기존의 어떤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바로 그 부분을 유영하 변호사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끝까지 같이 간다? 그럼 앞으로도 기조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여담이지만 한번 생각나실 겁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내정했을 적에 황교안 총리한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보냈다고 그때 보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퇴임식까지 다 잡아놨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취소했는데 이거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면에서 일관이라는 표현을 좀 쓰신 거죠? 굉장히 매너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 유영하 변호사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아닙니까? 또 구속된 다음에도 구치소로 찾아간 유일한 변호사나 다름이 없고
있었고, 그럼 유영하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신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각에서 좀 사건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사람들과 대면하는 거 좀 꺼리는 스타일이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뭐 사적인 관계든지 공적인 관계든지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 2007년 대선 때부터 법률지원단장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최태민 씨 일가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유영하 변호사를 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계속 같이 가는 거는 명확한데 문제는 다른 변호사들과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가 원활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다 같이 갈 건데 다른 변호사들과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게 이미 언론보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유영하 변호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징이 이게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이나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굳은 표정으로 삼성동 갔다가 뭐 차 타고 지나가고 처음에 이제 선임됐을 때 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그 얘기 외에는 그 이후에는 전혀 언론의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뭐 무슨 나무를 뭐 유영하 변호사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숲을 보고 그리고 검찰 수사 끝나고 나와가지고는 아이고 검찰이 뭐 굉장히 뭐 좀 뭐라 그랬죠? 그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괜히 언론의 비판도 많이 받았으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언론과 접촉이 많은 다른 변호사들을 정리하고 그냥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믿는 유영하 변호사만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나요? 서성건 변호사가 최근에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좀 내놨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렇죠. 지금 뭐 일간지랑 지난 7월에 지금 나오는 인터뷰인데요. 저희 대표적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변호사들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다. 굉장히 이제 불만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 지난달 21일에 처음 이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답변서를 만드는데 유 변호사 따로, 자신들 따로 준비했다라니까 이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탄핵 과정에서 대리인단들도 그 내에서 소위 말하는 강경파, 온건파가 있어서 그 헌재에서 그 답변 과정에서도 서로 얘기를 하겠다는 등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조금 더 상충되는 그런 답변들을 하면서 어떻게 대리인단들 사이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헌재에 나오나 참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변호인단이라는 건 자신들이 다 정리를 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은데 내부에서 저런 충돌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느 쪽으로든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었던 정장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정장현 변호사도 이번에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장현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영장실질 심사 때는 그 최명성 변호사가 같이 예. 이제 동행을 했고 정장현 변호사는 검찰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동행을 예. 했는데 뭐 정장현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실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변호사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경질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향후에 이제 어떤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이제 본 공판을 대비하냐는 건데. 동생 박지만 예. 씨의 부인 서양희 변호사가 기용될 수도 있을까요? 지난번에 찾아갔다 못 만났는데.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서양희 변호사도 사실은 어떤 제가 그 검찰 출신이거나 법원 출신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양희 변호사도 뭐 훌륭한 변호사긴 하지만 가족 이상의 의미는 저는 없다. 이 큰 사건을 핸들링하기에는 서양희 변호사도 아마 조금은 아주 화력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이지 회장이 주도가 돼서 변호인단을 선임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즉 뭐 고법 부장 판사 정도 지낸 아마 전관들로서 팀을 좀 짤 것 같은데 문제는 팀을 박지만 회장이 이렇게 짠다고 하더라도
그 전 변호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임한 형태는 안 취했을 거라는 거죠.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고 기존 변호사들과 잘 얘기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으니 물러나 주십시오. 이런 형태를 취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적인 해임이라는 얘기는 박지만 이지 회장이나 서영희 변호사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황당한 사람은 7명 중에 손범규 변호사 같아요. 대변인도 자처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단칼에 이렇게 잘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 손봉규 변호사도 저희도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9명 가운데 7명을 해임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